이미 시작됐다. 슈퍼 엘니뇨. 올여름 역대 폭염 예고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저희가 뜯어볼 텐데, 자, 첫 번째 1번. 이게 좀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네, 올 여름에 사흘 빼고 다 비가 온다. 라는 얘기가 퍼졌었죠. 올 여름이면은 보통 7, 8월 2달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2달 내내 비가 온다는 얘기잖아, 이거지. 네.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다 지금 울고 있잖아, 지금. 울고 있는데 이게 커뮤니티상에 도니까. 그쵸. 근데 이제 기상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기상청 입장에서는 커뮤니티의 어떤 예상이고 그쵸. 그래서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다가 진짜 사흘만 오는 겁니까? 라고 이제 비난하니까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식 입장 내놨죠, 기상청. 지금 과학기술로 열흘 정도 앞에 날씨를 분석하는 것도 벅차다. 근데 지금 2달 뒤는 사실은 아주 극히 일부의 정보만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그쵸. 이거는 사실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요번 7월이 평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는 강수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죠. 지금 그러면은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올 여름이 심상치 않다는 전망을 세계 기상기구, 세계 기상과학자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 이 엘니뇨, 슈퍼 엘니뇨로 전 세계 경제가 4천조 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저거 한 겁니까, 지금? 4천조 원이면 그래서 그럼 엘니뇨 도대체 뭐냐? 이 엘니뇨가 사실은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구가 순환이 되면서 그렇죠. 이게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이상 저온 현상이 일어나고 원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중심으로 그렇죠. 다시 수렴하는 과정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이 엘니뇨가 끊기지 않고 계속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자, 엘니뇨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니뇨. 네. 자, 보면은 사실은 엘니뇨는 이 바닷물의 수온이 수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온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수재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륙은 그렇죠. 내륙은 그래서 수재민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적도 부근에서 커피나 아니면은 특용작물이 많이 재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배 작물이 일단은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사실은 이제 그 어부들이 만든 말이라고 해요. 그 적도 부근에서 어부 중에 뭐 까를로스가 갔다고 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멸치가 안 잡히냐? 멸치가 왜 이렇게 안 잡혀?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어부 중에 고참이 그 보나마나 또 뜨신 물 올라왔나 보구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후배 까를로스가 이제 선배한테 물어보잖아.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뜨신 물이 올라와서 그래. 뜨신 물 옛날에도 올랐어요? 가끔씩 올라오고 그래. 그게 한 12월 크리스마스 무렵이지. 이게 이제 엘니뇨입니다. 그렇죠. 니뇨가 아기 예수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고 또 예수님 오셨구만. 이거야. 그래서 엘니뇨 왔다. 어부들이 또 엘니뇨구만. 이게 이제 이거야. 그래서 어부들이 이제 이게 오면은 물고기가 안 잡힌다라고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이제 봤더니 단순히 물고기만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후나 기온이나 여러 가지 지구 환경에 다양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엘니뇨다. 근데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이제 이게 상승 기류가 많이 생기면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한 지역에서는 또 수재민이 발생하는데 이게 대류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또 가뭄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엘니뇨인데 엘니뇨가 아까 몇 년에 한 번씩 온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가끔씩 오다가 이제는 슈퍼 엘니뇨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온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해수 온도가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또 주제를 봐야 되는데 바로 팅커벨의 역습이 되겠습니다. 팅커벨 뭡니까? 아주 작게 날아다니는 이제 요정인데 최근에 이제 모기야 모기. 아니 모기도 그렇고 팅커벨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조깅을 하다 보면은 그쵸. 숨이 좀 이렇게 가쁘잖아. 바쁠 때 입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뱉어도 찜찜해. 이 팅커벨의 역습이다. 그래서 이 기후가 우리나라 너무 더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모기와 팅커벨의 습격. 그래서 서울시가 벌레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미치는 겁니다. 근데 모기가 사실은 물려서 짜증나고 이런 거 있는데 더 중요한 모기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의 매개체가 되는 병을 옮겨요. 이게 이제 약간 혐오인데 바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게 동남아 댕기열 조심입니다.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또 군생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연천 북쪽에서 이제 군생활 했는데 그쵸. 거기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사실은 거기 갔다 오면 헌혈도 못 하고 그런 거 맞아요. 근데 말라리아 약을 먹기 때문에 헌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기나 댕기열 전염병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2016년 자료긴 한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막 한 자릿수, 두 자릿수던 게 지금 거의 몇백 명까지 늘어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초구가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 지키는 서초구 모기 보안관까지 나올 정도다. 그럼 이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 뭐 여름이 그럼 덥지. 그럼 여름이 더워야 정상이지, 사람아. 아니 뭐 모기. 아이고 모기약 틀면 되지. 그래. 뭐 전기 모기향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가뭄,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쵸. 메콩강인데 메콩강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캄보디아 뭐 젖줄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메콩강은 진짜 큰 강 아니에요? 큰 강입니다. 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강인데 연못인데 지금?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말라가고 있다. 2016년에도 이미 이렇게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는데 더위에 지친 나머지 숨졌다. 아,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일단은 이 기후 변화가 사실은 코끼리도 이렇게 쓰러뜨리는 정도까지 가면 그렇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커피 가격이 튑니다 지금. 네, 커피 가격이 튑니다. 당장 아까 우리 체감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네, 최신 자료인데 일단 로부스타 원두 가격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원재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 커피 좀 줄이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원당, 그쵸. 사탕수수죠. 그쵸. 이게 설탕을 만드는. 근데 이 수확 시즌에 몰린 나라들에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제대로 그렇죠. 수확을 못 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설탕값이 그러니까 튀는 거고, 그러면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을 해서 우리 원자재 물가를 올리면서 우리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거죠. 어디까지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가뭄이 있잖아요. 물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근데 이거 자체가 반도체 산업에 물이 부족하면 있을 수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사실은 물 좋은 데는 사실은 논농사를 했어요. 그 우리 임금님표 쌀 어디서 납니까? 경기도 이천 쌀. 네. 거기 지금 뭐가 있어요? 하이닉스가 있어. 아, 맞아. 네. 물 좋은데 이제는 논농사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 소비량이 엄청 큰데 좀 대만도 물 비상이라고 하죠 지금. 네, 그래서 일단 물 부족 이런 게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원재료 가격을 올려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고물가가 사실은 공급망 붕괴에서도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 전체적인 식량 가격, 이 올리는 전체 물가 상승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다 오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여름에 좀 더울 수도 있지 뭐, 여름에 비 오면 우산 쓰지 뭐 이러고 넘기기에는 우리 삶에 또 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말 하시죠. 야, 뭐 옛날에도 옛날에 더 더웠어. 옛날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틀고 잘만 살았어. 지금 덥지? 근데 추워질 거야. 그쵸. 걱정하지 마.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다 사기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형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과거에도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변화됐다가 다시 원상 회복되는 걸 반복했었다.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죠. 큰 주기의 하나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 삼국시대로 거슬러 네, 삼국시대로 갑니다. 이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고려시대에 이 고려가 중흥했던 시기에 굉장히 온난했다. 고려가 뭘로 유명합니까? 고려청자. 고려청자 어떻게 팝니까? 고려청자? 배에 실어서 팔잖아. 아, 그렇지. 해상무역에 있어서는 온난기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경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해상무역이 발달했고, 그래서 고려시대는 이 온난한 기후, 이게 이제 기후거든요. 그렇죠. 온난한 기후를 타고 고려가 굉장히 융성했다는 거예요. 나라 자체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소빙하기가 오면서 요 변화를 넘지 못하고 조선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냐? 이 고려가 기본적으로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 개경 중심, 그러니까 이 개성 중심의 기득권 세력이 있었는데 권문세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소빙하기로 접어들면서 해상무역이 축소가 됐다는 거예요. 배편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기득권 세력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지역에서의 반란이, 사회 혼란이 커졌다. 실제로 이 원나라가 이제 침공을 할 때는 실제로 압록강이 얼어붙을 때 내려오는 거거든요. 말 타고 기마병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기후랑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거 주기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로마 시대가 번성했다가 소빙하기로 오면서 예, 주춤하면서 망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중세 온난기 좀 찍어주시죠. 이게 고려 시대야 지금. 네, 중세 온난기에서 소빙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현대 온난기가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전 지구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출렁출렁하다가 결국은 다시 또 빙하기가 오면 또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 네덜란드의 화가 핸드리 아베르캄프가 1608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네. 이걸 보면 주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다 얼어붙어 있는. 다 얼어붙어 있는. 나무도 지금 잎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소빙하기가 찾았을 때 유럽의 모습이 남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때는 이 당시 사람들은 뭐라 했어?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 주기에서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관찰했을 때는 그렇죠. 야. 지구가 다 이제 앞으로 얼어붙는 된다. 지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나 기후위기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구가 갑자기 막 고온에다가 말라 죽을 것처럼 하지만 그쵸. 실제로 요거 지나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또 나옵니다. 그쵸. 반론이 뭐냐. 과거에는 중세 온난기와 소빙하기가 그쵸. 사실은 지역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세 온난기다 하면 전부 다 중세 온난기가 아니야. 그렇죠. 뭐 빨간 데 있고 노란 데 있고 초록데 그렇죠. 있잖아. 각 대륙별로 자기가 위치한 지역에서 온난기가 오기도 하고 빙하기가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온난기 소빙하기와 다른 점은 지금은 지구 전체가 갑자기 그렇죠. 고온에 펄펄 끓고 있는 거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발견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이례적인 지금 재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의 또 중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으로 지금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 지구적인 위기라고 붙여도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보다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전쟁보다 무서운 기후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베트남은 지금이 여름은 아닌데 그렇죠. 44도까지 지금 올라갔다. 맞아요. 태국은 체감 온도가 54도라니까. 네. 루앙프라방 라오스죠. 43.5도. 베트남 북부 44도. 싱가포르 37도 5월 사상 최고. 정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모든 재난은 보통 이제 10년 평균, 30년 평균, 이런 50년 평균 이런 평균의 기초에서 설계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평균이 이탈될 경우에는 그 캐파가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기후위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산업화를 주도한 것들은 이제 주로 미주, 유럽, 서구 사회들이 주도했었죠. 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유발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정작 그로 인한 어떤 후유증과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는 쪽은 제대로 그런 개발의 이익을 누려보지도 못한 일단 저개발 국가부터 먼저 좀 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제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남북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쵸. 우리는 또 뭐 남북 갈등 뭐 이런 얘기들 되게 익숙하게 있지만 전체적인 지구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개발이 잘 된 나라들,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북반구와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가 가장 악랄한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어떤 아프리카라든지 어떤 이 남반구에 있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나라가 하지만 이게 남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제 아까 나온 아프리카의 뿔이 바로 여기잖아요. 진한 자주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뭐 더 심한 지역도 있네요. 지금 새까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뭐 야 그럼 뭐 유럽은 괜찮아냐 했을 때 유럽은 괜찮지도 않죠. 지금 뭐 이탈리아는 그 서적들이 다 그냥 냉동 창고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여기서 또 이탈리아 분들이 또 폐법을 그냥 냉동 창고에 바로 보관을 하는. 네. 그래서 일단은 보자. 일단은 냉동으로 보관하자라는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식수원이 말라가고 있다고. 여기가 이제 콜로라도 강인데 말발굽 모양. 이게 좀 드러났죠. 많이 물이 많이 비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건 이제 남반구, 북반구 문제, 남북 문제라고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디든 지금 예외가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쟁으로 인한 난민보다도 보통 이제 정확한 번역은 실향민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난민하고 조금 정의가 다르긴 해요. 근데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 전 세계에. 그래서 전쟁이 원인이 된 난민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컨플릭트 앤 디자스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불러온 비극보다 지금 이런 기후 변화가 그쵸. 불러온 비극이 더 클 수 있다. 계속 그 기후 변화를 영향을 직격탄을 받는 사람은 매일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 주황색이
컨플릭트에 의한 거고 이 파란색이 이제 보니까 디자스터에 의한 거야 보니까. 근데 즉 파란 점이 더 많다는 거죠. 합쳐보면은 주황색보다도. 네. 그래서 또 이게 또 겹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어려움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보도 뭐 많이 하면 다 알겠어, 머리로는 마음도 알겠어. 근데 막상 내가 빨대 안 쓸래 그러면 또 그러기는 어려워요. 저는 근본적으로 약간 뭐 기술 만능은 아니지만 그쵸. 이게 사람의 인센티브, 본성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것도 그쵸. 사실은 어떤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협약을 맺고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이제 협약을 맺고 우리가 또 협력을 했었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그쵸. 진짜 그때는 기후 위기처럼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외선이 맞습니다. 그대로 이제 지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였는데 그거는 지금 쑥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이 집단주의와 시스템, 그 다음에 국가 간 협약에 의한 해결이 저는 아직도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그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주도하는 게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일부 이제 핵무기를 가진 주요 강대국들인데 지금 미국, 중국 싸우고요. 유럽, 러시아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를 맞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도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약간 그래 뭐 나야 뭐 이러면서 버티는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엘니뇨 관련한 걸 물고 네. 좀 기후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 하여튼 뭐 올여름에 지자체들이 벼르고 있어요. 드디어 마스크 벗고 맞는 첫 휴가철이다. 네. 한번 시원하게 우리 지자체 경제 활성화 해보자 이러면서 휴가지 뭐 해수욕장 조기 개장부터 관광 정책 쿠폰 하고 있는데 한 달 내내 비 오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관광 산업과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다.